주말을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던 맨해튼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가을 축제에 모두가 어울리며 전통 문화와 먹거리를 나눴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7일 주말이 테러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오전엔 뉴저지에서 오후엔 뉴욕에서 시민들은 테러 공포로 떨어야 했는데요. 폭발 사건의 용의자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적 행위로 규정하고 테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19일 오전 뉴저지주 북동부 린든에서 용의자 28세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총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경찰이 총격으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BC-TV의 화면에 라하미로 보이는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실리는 영상이 잡혔지만 라하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오후 8시 30분경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29명이 부상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당시 굉음과 함께 건물의 유리가 깨지는 등 현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돼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통에도 혼란을 빚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뉴저지주 시사이드 파크 마라톤 행사장에서도 폭발이 발생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로 28세 아프가니스탄 출신 귀화 미국인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수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사건이 외국과 연계됐을 수 있다며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라하미는 무장했을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며 누구든 그를 본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원내대표는 재외 동포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할 것이며 정권 교체를 위해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뉴욕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 일행의 방문에 이어 토요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플러싱 금강산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동포단체와 지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모국을 위해 힘써온 동포들을 이제는 모국에서 도와줄 때라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에서 빚어지는 한인 2, 3세들의 불합리한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이라는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서 그런 고통이 다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대선에서의 역할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한 팔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권해야만 될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직접 국민들께 호소하면서 집권의 한 힘축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선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손자이며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역임한 이시영의 조카 손자인 이 전 원내대표를 광복회원, 경주시 종친회 등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환영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플로싱 먹자골목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여 우리 전통 문화와 먹거리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맑은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한쪽에선 부침개 등 전통 먹거리들이 쉴 새 없이 붙여집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플러싱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먹자골목에서 문화축제가 열린 건 올해로 벌써 4회째.
이미 플러싱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행사에는 연령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모여 먹거리와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류재붕 퀸즈 한인 회장은 올해는 더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참여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더 많이 왔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실공히 우리가 다민족 이게 행사구나 하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올해 처음 축제를 찾은 인근 주민도 축제에 함께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력이 좋은지는 몰랐고요. 오니까 좀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행사엔 KCS 한국무용단, 가수 박진현의 특별 공연, 참가자들의 노래 자랑들이 준비돼 주최 측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의 공금 횡령과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욕 한인회는 후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민 전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당초 검찰의 형사 고발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의 수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뉴욕 한인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민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뉴욕 한인회가 부동산 체납급 지급을 위해 실시한 성금 모금 운동 뒤 남아있던 잔금 5만여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민 전 회장에 대한 소송 찬반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소송을 반대하는 이사들은 승소를 하더라도 민 전 회장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효력이 없다며 이번 일로 발생할 소송 비용 등 재정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찬성하는 이사들은 금전적 손해가 있더라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인회는 재정보고를 통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회간 10만 4,292달러, 사무국 3만 596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락된 듯 보이던 펠팍의 정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펠팍 로튼도 시장이 자신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주민소환위원회를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팍타운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로튼도 시장은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 주민소환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위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튼도 시장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소환위원회가 로튼도 시장 가족 및 친인척들이 타운 기간 곳곳에 채용돼 지출되는 연간 예산이 6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주민소환위원회 배후엔 마이클 폴라타 전 펠팍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확신된다면서 펠팍의 한인 인사들이 폴라타 전 위원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 주민소환위원회는 지난 7월 펠팍의 한인 유력 인사 4명이 주축이 돼 연방국세청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로튼도 시장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또 폐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016에서 17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 예산으로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1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11억 달러 축소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낙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양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추가하거나 민주당이 발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급한 대로 오는 12월 9일까지 발효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통상 선거철 즈음에 시민권 신청이 증가하지만 특히 올해는 시민권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은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어 리서치 센터가 최근 공개한 2016 회계년도 시민권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2016 회계년도 첫 9개월간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는 71만 8,43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 회계년도 같은 기간 시민권 신청자 57만 1,000명에 비해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민권 신청 증가는 2012년보다 더 많은 것이어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귀화 유권자들의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12 회계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는 66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귀화 시민권자들의 투표율은 높아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미국 태생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율은 46%에 그치고 있지만 귀화 히스패닉 유권자는 54%이고 아시아계의 경우에도 미국 태생 유권자의 43%보다 귀화 유권자가 49%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이민의 선두인 애리조나주의 불체자 단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이민자 단속 기관인 검찰 스스로가 이민법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정 의견서를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은 15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정 의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정 의견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검문이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민자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자를 검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서는 이민자 단속기관의 법 집행권 을 제한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찰이 이민자를 색출하고 체포해도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지만 주정부의 최대 수사기관인 검찰이 현 이민법의 집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점에서 또 각 지역 경찰기관의 무분별한 체포와 구금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반이민법 제정의 시초가 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신분이 불체라고 의심만 들어도 체포하고 구금한 뒤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압적인 규정 때문에 시행 직후 이민자 단체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의료보험이 없거나 체류신분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검진 행사가 LA에서 개최됩니다. 굿사마리탄 병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원내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인 무료 건강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엔 한인들을 대상으로 자궁암과 전립선암, 당뇨, 안과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며 사회보장 혜택에 관한 세미나도 열릴 예정입니다.
제20회 한인 무료 건강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헐리우드 영화 산업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안 지역의 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월드 필름 페스티벌이 다음 달 개최됩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9일 동안 LA 인근 커버시티에서 개최되는 이번 영화제엔 아시아 지역 51개국에서 오스카와 골든글러브에 도전한 작품을 비롯한 다수의 영화들이 소개되며 해외 영화 제작자, 골든글러브 심사위원단, 영화 감독과 배우 등 다양한 유명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화제 폐막작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끈 리암 니슨, 이정재 주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은 지난해 아시아 지역 27개국 나라에서 제작된 30여 편의 영화가 소개됐으며 한국 영화 무례한이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교내 성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는 싸늘한 시선이 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15살이던 채씨 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이던 라브리에를 만났다가 학교 옥상에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I was raped. I was violated in so many ways. 채씨가 다닌 세인트 폴 고등학교는 160년 전통의 명문고였지만 남학생들 사이엔 추악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선배 의식이라는 건데 어린 후배 여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성관계 횟수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는 겁니다. 라브리에는 선배 의식에서 1등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kissed some more afterwards, but I didn't have sex with her. I thought to myself, maybe we shouldn't do this.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라브리에는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에 진학할 예정이던 라브리에는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채 씨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인데도 숨어 지내야 했던 채 씨가 2년 만에 얼굴을 드러내고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의 추악한 두 얼굴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None of my old friends that were boys would talk to me. Nobody was talking about the issue in itself. They weren't trying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to anyone else. 일부에서 가해자인 라브리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They didn't believe that he did it knowingly. And that frustrated me a lot because he definitely did do it knowingly. 이제 17살이 된 채 씨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And I just can't imagine how scary it is for other people to have to do this alone. And I don't want anybody else to be alone anymore. I don't. 채 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고 숨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퀸즈 플로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한인 여성 동승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 최대 징역 10년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퀸즈 형사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30세 송경유 씨에게 최소 징역 3년 4개월에서 최대 10년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금지 장치의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주에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16일 버겐, 모리스, 석세스 그리고 헌터던과 오션 카운티 등 5개 카운티 소재 고등학교 6곳에서 수족구병에 감염된 환자가 다수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에서도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족구병은 흔히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환이지만 이례적으로 고학년생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 정부가 스페셜 경찰과 크로싱 가드 등으로 일할 한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스페셜 경찰은 일정 기간 타운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정식 경찰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크로싱 가드 자원봉사 신청 대상은 신체 건강한 은퇴한 남녀로 단기 교육 기간을 거쳐 시간당 $15, 주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노스 햄스테드 타운 정부는 지역 내 한인 등 이민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각종 대처법 등이 수록된 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제작해 곧 배포할 계획입니다. 타운 정부는 또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재난 발생 시 대비 요령 동영상에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자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2주 전에 뉴저지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뉴저지에 해당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그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본부 사무실이 뉴욕시에 소재하다 보니까 자연 뉴욕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뉴저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뉴저지에 초점을 맞춰 보내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정부의 시스템으로 개인의 보건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주요 보건 정책입니다. 메디케어는 세금을 10년 이상 내신 분들이 65세가 되면 받게 되는 의료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불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혜택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이용 시 사용하며 파트 B는 병원 외 주치의나 전문의 상담 치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 파트 B는 매월 104불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됩니다. 파트 A와 B가 있는 분들은 처방약 구입을 위한 파트 D의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메디케어로만 의료가 충분히 못한 분들은 메디케어 초이스로 추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추가 보험은 서비스의 내역에 따라 매월 지불하는 프리미엄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추가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메디케어 HMO 플랜을 가입하시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HMO는 네트워크에 가입된 주치의와 전문의에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전이라도 장애자로 판정받게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기 전 3개월 내에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하며 기존의 의료보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메디케어가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사회보장국에 가셔서 메디케어 사용을 연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향후 메디케어를 사용할 때 페널티를 내지 않게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내가 지불한 대가로 받는 의료보험이 아닌 정부가 보호의 차원에서 혜택을 드리는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장입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이 없이 자산과 수입이 제한된 분들에게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의료보장 서비스로 얘기가 됩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지만 각 주에 따라서 수입이나 자산 한도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고 서비스 내역도 한편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는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선 138% 이하여야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 공제 전 수입으로 연 15,800불, 4인 가정은 32,319불 이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정은 그 아동을 위하여 빈곤선의 350%까지 혜택을 드리는데 이 수치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는 수입이 빈곤선의 200% 이하면 혜택을 드립니다. 해당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오피스를 방문하시거나 healthcare.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실 경우에는 800-318-2596, 800-318-2596,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800-701-0710입니다. 801-701-0710입니다. 푸드 스탬프는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칭하는 이전의 명칭이고 현재는 SNAP,
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섭생 보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특히 뉴저지 스냅, NJ 스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이 빈곤선의 185%야, 즉 개인은 월에 1,815불, 2인 가정은 2,456불, 4인 가정은 3,739불 이하면 스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혜택은 한 달에 195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나 스냅의 신청은 njhelp.org로 로그인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니면 카운티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카운티의 주소 연락처는 뉴저지 카운티 웰페어 에이전시 보드 오브 소셜 서비스로 컴퓨터로 로그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버겐 카운티의 연락처는 218 라우트 17 노스 로쉘 파크이며 218 라우트 17 노스 로쉘 17 노스의 로쉘 파크이며 전화는 201-368-4200번입니다. 시간은 7시 45분부터 4시 45분까지인데 화요일은 특별히 7시 45분부터 8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한인 봉사기관들, 즉 AWCA 862-1665, KCC 541-1200번, 한인 상록회 242-0018에서도 한인들의 도움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아침에는 안개가 끼겠고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